안녕하십니까. 설린TV의 주간 상담소를 진행하는 김소장입니다. 2주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구정이 지났고요. 오미크론이 대유행을 해서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설린에 많은 문의를 주셨고, 그 중에서 최근 코로나가 있으면서 예전에는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술을 드시고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싸우고 때리고 경찰 부르고 앰뷸런스 부르고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문의가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런 문의가 거의 사라졌는데, 최근에 또 환경미화원분들이 또 서로 폭행을 해서 뭐 이런 문의가 또 있었고요. 또 요즘 새로운 회식 문화가 이게 늦게까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회식을 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한 식당에 셰프가 보조 셰프들과 같이 자기 집에 가서 회식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성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문의도 있었고요. 또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갖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저희 주간 상담소에서 선택한 내용은 사기입니다. 자, 한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여윳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윳돈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아는 지인을 통해서 빌려줄 때 이자를 2부 내지 3부를 받죠.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시기에 월 2부, 3부를 받으면 이렇게 좋은 꿀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자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 자기 여동생에게도 돈 있으면 여기다 빌려주면 이자가 2부, 3부가 나와. 내가 빌려줬더니 이렇게 많이 받았어 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니도 빌려주고 동생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자 얼마 안 가서 돈을 빌려간 이 여자분, 본인은 자신을 울릉도에서 배를 가지고 운행하는 선주다, 울릉도 선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안 가서 이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가서 따져 물으니까 뭐 배가 침몰을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못 갚게 됐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증도 하고 다 했는데 울릉도 선주라는 여성분은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뭐 공증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확 사기로 걸어버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빌리고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을 할까요? 지금 울릉도 선주라는 이분은 사기죄로 처벌이 될까요? 여러분, 사기죄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저희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그리고 판례에서 쓰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있다고 속이고 빌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갚을 때 언제까지 갚는다 라고 해서 안 갚았다, 여기에 열받아 가지고 사기다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돈 갚을 때 거짓말한 것은 사기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인데요, 또 주로 여성분들 사이에서 돈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밑에 집은 주인집이었고 위에 집은 세입자였습니다. 세입자 집안에 있는 분이 돈이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돈 좀 갖다 써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층에 사는 집주인이 돈을 빌려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받아가지고 잘 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커지고 이자를 주게 되는, 이자라는 게 딴 게 아니죠. 받은 빌린 원금에서 일부를 이자로 주는 셈이죠. 본인들은 이제 내가 이자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빌려준 원금에서 일부를 받은 셈인 거죠. 그렇게 한 10년 정도를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못 갚게 된 돈이 12억이 정도가 됐습니다. 아주 큰 돈이 됐죠. 나중에 이 2층의 세입자분들은 이자 받는 맛에 자기 딸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가 엄청났죠.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준 2층의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금액이 크고 하니까 이게 판단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경찰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송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로 최종 끝났습니다. 이상하죠.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틀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1층 집주인을 변호를 해서 변론을 펼쳤는데요, 저희가 주장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갚아줄 수 있다든지 내가 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속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빌려 쓰다가 나중에 돈을 못 갚은 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우리가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기망당했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경찰에서 워낙 피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걸 사기로 했는데 실제 한 12억 정도라고 하지만 나중에 뭐 주고받고 보면은 본인들이 이자라고 받았다는 것이 결국은 본인들의 원금이었고 실제 자기들이 못 받은 돈은 원금 기준으로 하면 한 3억,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년을 나눠서 했을 때 1년에 3, 4천 정도면 그렇게 큰,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사기로 볼 때는 큰 돈은 아니다. 생활비를 빌려 쓴 것에 불과하다 라고 우리가 이론을 펼쳤고 그 주장이 검찰에 받아져서 결국 무혐의로 끝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빌리고 안 갚아주면 사기냐?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빌리면서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 건데 이렇게 갚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주죠.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거짓말이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너 이거 어떻게 갚을 수 있어? 너 이거 어디다 쓸 거야? 라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아무 확인 없이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돈을 못 갚게 됐다.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돈을 빌려줄 때 확인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사기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김 소장이 준비한 설림TV의 주간 상담소였습니다.